이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놓고 밀어주는 반도체 탑5를 알아볼 텐데 영상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들이 삼성 반도체 사업을 전부 꿰뚫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 수혜주 솔브레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은 반도체 식가격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엔 GAA 기술이 꼭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식가격을 솔브레인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식가격이란 쉽게 말하면 필요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없애야 할 부분만 정확하게 녹여서 제거하는 공정이라 할 수 있고요. 초미세 공정에선 특히나 더 정밀하게 원하는 부분만 딱 제거하는 고선택성 식가격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솔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는 솔브레인에 지분 투자까지 했습니다. 현재 5.62%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더 주목할 점은 삼성의 미국 테일러 공장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러면서 솔브레인에게 미국에서 직접 식가격을 생산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솔브레인은 바로 약 8천억을 투자해서 테일러시에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랑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삼성 파운드리의 수주 확장은 솔브레인의 매출 성장과 직결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최근 테슬라로부터 약 23조 원 규모의 AI6 칩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칩은 향후 자율주행 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터 센터 등 테슬라의 모든 미래 핵심 사업에 쓰이게 되는데 저는 이걸 엄청난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TSMC와 애플의 사례를 보면요. 애플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전부 TSMC에 맡긴 것을 시작으로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을 약 70% 독과점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테슬라와 삼성의 협력과 많이 닮아있죠? 쉽게 말해 테슬라의 미래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커지고 곧바로 솔브레인도 성장하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3조 수준은 최소치라고 한 거고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죠.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가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파운드리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이번 테슬라의 수주는 삼성전자가 TSMC에게 밀렸었던 기술력을 다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둘째,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 웨이퍼를 2만 달러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TSMC의 3만 달러보다 약 30% 저렴하게 납품을 하는 거고요. 기술력도 인정받았겠다. 빅테크들이 더 싼 삼성전자 웨이퍼를 수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셋째, 이게 중요한데 TSMC는 지금 공장을 거의 풀캐파로 돌리고 있어서 추가 수주를 받을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가격도 비싸게 받았던 거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동안 파운드리 사업이 잘 안 됐어서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여력이 충분합니다. 쉽게 말해 기술력도 비슷하고 가격도 착하고 주문하는 즉시 빠르게 생산해 줄 수 있는 삼성전자를 선택할 명분들이 생긴 것이죠. 물론 AI6 칩을 생산하면서 품질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하겠지만요. 아무튼 삼성전자가 TSMC의 점유율을 뺏어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솔브레인을 첫 번째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 탑픽 종목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HBM은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차곡차곡 쌓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적층 메모리인데 AI 반도체의 필수 부품이죠. 그리고 이 D램을 쌓아 올릴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TC 본더, 열압착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사실상 90% 이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파운드리의 성장이 솔브레인 성장으로 이어지듯 HBM 시장의 성장은 곧 한미 반도체의 성장이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재용, 최태원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HBM을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물량이 자그마치 매월 90만 장에 달합니다. 몇몇 뉴스엔 HBM이라고 나오는데 너무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HBM용 D램 90만 장입니다. 착오 없으실 바랍니다. 아무튼 HBM은요, 전 세계에 3군데가 독점하고 있는데 미국의 마이크론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뿐입니다. 글로벌 3사가 생산할 수 있는 D램 웨이퍼는 매월 150만 장 정도로 추산되고요. 여기서 마이크론의 물량을 빼면 115만 장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량은 이미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 부분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생산 라인의 버금가는 대규모 생산 라인을 새롭게 확보해야 하는 셈이죠. 엄청나죠? 한미 반도체 TC 본더가 더 잘 팔릴 것이란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를 그 자리에서 언급하셨는데,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 제도로 삼성전자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돈이 엄청 필요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완화를 해서라도 자금 조달을 편하게 하라는 거죠. 디램 부분의 호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보통 미리 생산을 해서 재고를 좀 쌓아놓습니다. 그래야 추가 수주나 급박한 상황에 대응할 수가 있죠. 그 재고 물량이 8에서 10주 정도 공급할 정도가 평균인데 최근 3.3주로 팍 줄었습니다. 지금 D램, HBM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늘어나니까 D램 가격이 폭발하죠. 삼성전자가 진짜 10만 전자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한미반도체는 이 수혜를 정통으로 독점해서 가져갑니다. HBM 생산 라인을 늘릴 수밖에 없고 핵심 장비인 TC 본더를 90%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조금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삼성전자 반도체 구조가 좀 그려지시나요? 끝까지 들으시면 더 확 이해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진짜 중요한 낸드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리치맥스 팀의 서지훈입니다. 우리 리치맥스 팀은 단순한 수익을 넘어 매일 성장하며 내 그릇을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은 흘려보낸다는 가치를 실현하는 팀입니다. 이 귀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채널을 시작했고요. 구독자분들을 모집하려고 제가 찾은 유망주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요, AI로 시작되는 모든 미래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심지어 XR 분야까지 연동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각각의 섹터는 이미 급등해서 리스크가 있지만 이 종목은 그 교집합 종목으로서 아직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서 기회가 큰 종목입니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고객사입니다. 삼성전자, LG이노텍, 현대모비스 등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고객사들이고요. 당연히 성장성과 안정성이 매우 탄탄하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외국인 매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건데요. 오랜 기간 이 종목을 추적 관찰했는데 얼마 전부터 눈치챈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는 스마트머니, 즉 외국인이 이끌고 이 스마트머니는 항상 자신이 먼저 매집을 끝내고 아무도 따라붙지 못하게 주가를 급등시켜버리죠. 이런 경우 2배, 3배는 우습고 심지어 10배 이상까지 급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히 과거 7000% 급등했던 에코프로가 그랬는데 이런 대박 종목들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동종업계, 피어그룹 대비 4배 정도 저평가 상태라 보통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논리를 적용하면 목표가를 4배 정도 잡을 수 있겠죠? 물론 제 목표가는 그것보단 낮은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있긴 합니다. 구독자 가족분들을 모시기 위한 이벤트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여기에 보이는 번호 010-8199-7263으로 리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종목명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더보기란을 보시면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종목 문자 받기 링크도 만들어뒀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 번호와 리치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입력돼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외국인 매집이 갑자기 들어오고 있어서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급등까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늦으면 최저점 매수 기회가 사라지게 되니까 얼른 종목 받아가시고 제 가이드에 맞춰서 천천히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한 목표가까지 오면 매도 신호도 보내드리니까 마음 편히 보유하시다가 목표가 도달할 때 같이 웃으면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토픽 종목으로 고순도 특수가스 공급사인 워닝머트리얼즈를 제시합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생소할 수 있는 HBF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핵심부터 짚죠. D램을 쌓아 올린 게 HBM이라고 했죠. 이것처럼 낸드를 쌓아 올린 게 HBF인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됐고
지금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먼저 D램과 낸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D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대신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GPU나 NPU 같은 AI 가속기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데, 쉽게 말해 요리로 예를 들면 재료들을 잠시 올려두는 조리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리사인 AI 가속기가 연산하고 추론하는 등의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쉽죠? 이제는 낸드, 즉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요, 쉽게 말해 대형 창고인데요. AI 가속기가 요리를 하려면 식재료들이 있어야죠. 그 식재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대형 창고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나 SSD인데, AI는요, D램이라는 조리대 위에 낸드라는 창고에서 꺼내온 식재료를 올려두고 요리를 해서 우리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는 낸드가 대용량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AI가 요리할 때마다 저 멀리 있는 창고에서 식재료를 가져온 다음에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가 늦게 완성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HBM처럼 쌓아 올린다는 발상이 HBF입니다. D램을 쌓아 올려서 만든 HBM은요, 더 넓은 데이터 통로를 갖고 있어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낸드도 같은 방식으로 쌓아 올리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AI의 더 빠른 일처리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역시나 HBM처럼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HBM 대체보다는 조리대에 붙어있는 냉장고 정도의 포지션을 취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곤 있습니다. 자주 쓰는 식재료를 창고에서 미리 꺼내다가 소규모로 보관하는 냉장고 역할요.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 HBF가 상용화되면요, 더 폭발적인 낸드 수요가 형성이 되겠죠. 수요 사이드의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공급단에서의 호재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낸드 업계의 초신성이었던 중국의 YMTC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점유율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8% 정도였는데 5%로 하락했죠. 그동안 시장의 최대 불안 요소였던 중국발 저가 낸드 리스크가 해소된 거죠. 구조적으로 미국은 계속 중국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삼성에게 기회가 더 있는 것이고, 같은 기간 2분기 삼성의 낸드 점유율은 32.9%를 차지하며 1등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공급단의 호재와 수요단의 호재가 어우러져서 삼성은 낸드 분야에서도 성장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제시할 워닝 머티리얼즈는요, 낸드 공정에 들어가는 고순도 특수가스 핵심 공급사입니다. 매출의 70% 정도가 삼성전자로부터 발생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워닝 머티리얼즈는 낸드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반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고 있지만 너무 큰 기회가 있는 종목이라 낸드 쪽에 살짝 끼워 넣어서 탑픽으로 제시해드립니다. 자, 네 번째 탑픽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와 연결된 종목인데요. 먼저 배경부터 보시죠. 엑시노스는 삼성전자가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모바일 AP, 쉽게 말해 스마트폰의 두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갤럭시 스마트폰의 프리미엄 라인엔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성능이 월등히 좋아서 스냅드래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에 흥행에 성공한 폴드7에는 스냅드래곤이, 플립7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갔다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확 되시죠? 문제는 이 구조 때문에 삼성이 스마트폰을 아무리 잘 팔아도 이익을 퀄컴에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퀄컴에 지불한 칩 비용이 약 7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 정작 삼성이 스마트폰 사업에서 남긴 영업이익은 그보다 적은 약 7조 4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한 대를 팔면 약 40%의 영업이익을 남기는데 삼성은 고작 11%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거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재용 회장님은 엑시노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유출된 차세대 엑시노스 2600 벤치마크 점수가 스냅드래곤 신제품과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성능이 사실이고 삼성이 모든 스마트폰에 엑시노스를 넣게 되면 엄청난 이익률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죠. 이 기사를 보면 아쉽게도 갤럭시 S26엔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투트랙으로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플립7에 들어간 엑시노스 2500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관련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용 회장님도 이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곧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소망은 해봅니다.
두산 테스나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설계하고 생산하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마지막으로 걸러내는 과정을 두산 테스나가 맡고 있는 것이고요.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날수록 엑시노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테스트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엑시노스 관련 탑픽으로 두산 테스나를 제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궁극의 대장주입니다. 오늘 내용 잘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셨을 텐데요. 쉽게 한다고는 했는데 애초에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라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면 2번, 3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해드릴 대장주는 제가 오래전부터 장기 투자로 수익을 크게 봤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포인트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종목은 삼성의 핵심 파트너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각 영역이 아니라 반도체 모든 영역에 깊게 관여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한 종목만 있어도 반도체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판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 기업의 수혜는 변수가 없을 것 같고요. 궁극의 대장주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갖고 있고 반도체 사이클이 도래할 때마다 저는 이 종목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께만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먼저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이는 번호 010-8199-7263으로 반도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종목명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더보기란을 보시면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 문자 받기 링크도 만들어뒀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 번호와 반도체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입력돼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을 공개할 거고요. 혼자만 알고 계시다가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이 한 종목만으로 편하게 수익 내시면 됩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삼성전자엔 투자하듯이 삼성전자만큼 안정적이지만 오히려 수익률이 더 큰 평생 먹거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